이 영상 자체가 조금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제가 나 망친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자꾸 교수가 설교해가지고 미안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김동은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최동규 교수라고 하고요. 실천신학부에서 목회와 교회 성장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보자, 깊이 해보자면은, 세계교회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구 신학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서구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제 우린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개신교회가 많이 발전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지금 이제 서구 교회에서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논의도 많이 있었어요. 선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선교적인 세계 선교를 향한 활동들은 서구 교회가 진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으로는 그렇게 노력했던 서구교회 현재 모습은 어떠냐, 미국 교회 모습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형편없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반성, 성찰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래됐어요. 이 논의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다양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게 됐죠. 신학적 운동, 목회적 운동들이 일어났고, 이모징 교회니 또는 미셔널 처치니 하는 것들은 다 사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구도 그러하지만은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별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저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선교 초기의 한국교회 모습은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그 시절이 가고 한국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팽창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보면은 특히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됐던 시기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나타났던 그 내적인 부작용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이 계속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비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직주의라든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신앙관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주일 위주의 썬데이 처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에브리데이 처치가 돼야 되는데, 또 공간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자꾸 이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템플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되지, 어떤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어떤 비성경적인 낡은 교회관, 신앙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포착하지를 못했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게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거고,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교회들이 뭔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될까? 예.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은
기존 교회, 기성교회 이걸 한 덩어리로 보니 이게 크죠 사실은. 이 덩어리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도들, 뭐 작은 교회들이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목회를 시도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그룹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또 전체 기독교 안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얼마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따라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힘이 없으면은 이 무브먼트 자체가 그냥 얼마 가다가 좌초돼 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은 판단하기가 섣부른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힘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좀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목회 운동들이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은 뭐 이머징 교회 운동 시기만 해도 꽤 뭐 목회적인 노력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이제 어떤 실험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 사이에 이제 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담론들이 많았는데 기성교회 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그거를. 심하게는 이단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시각이 확 눌리니까, 이런 새로운 목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좌절해버리고 말았죠. 이제 새로운 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는 제대로 싹이 잘 자라나가지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그러나 가능성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동시에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을 견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갱신, 자기 성찰에 의한 자기 갱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개토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자체가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는, 변화돼야 되는,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예요. 혼자 무엇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생각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영역이 좀 달라도 괜찮고요. 강조점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좀 운동가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이 네트워크 연대,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거든요. 서로 힘을 합치고 모으고 자꾸만 뭔가를 모색하고 이러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천천히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른 어떤 영상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지 같은 게. 교수님 혹시 그거 어벤져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좋아하죠. 네. 어벤져스 마지막 편에 이게 패가 막 두 패로 갈려가지고 그 캡틴 아메리카랑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아이언맨이랑 패가 갈려서 뭐 영웅들끼리도 갈리고 이랬다가 마지막에 타노스라는 그 절대 빌런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막 연합이 일어나는. 근데 그게 사실 막 보수와 뭔가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수적인 또 진보적인 이게 같이 연대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막 되게 다들 환호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뭔가 다시 한번 힘이 맞아요. 합쳐질 수 있는, 우리는 한 편이니까. 작은 교회들만 그냥 아둥바둥하게 가는 거, 뭐 바르게 가는 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갱신, 변화라고 하는 큰 태제를 놓고 볼 때는 기존 기성교회들과의 협력 모드는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변화돼야 돼요.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변화돼서 작은 교회에 실험적이고 정말 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이 교회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막 개척해서 공동체를 꾸리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는 한 제트스키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네 하면 팍팍팍 꺾어가지고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파도 앞에서 무력한 모습인 것 같은데 기성교회 큰 이렇게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향을 틀려면 진짜 1년, 2년 아주 천천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제트스키 탄 애들이 야 저거 이렇게 천천히 바뀌어 언제 바뀌냐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 사실 안 될 것 같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 맞아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승전 결에서 이제 결 가고 오늘 너무 있는데 딱딱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 영상들 보니까 막 웃기면서 하던데 나는 못 웃겨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이 영상 자체가 조금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제가 나 망친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요즘 저희 방송 웃긴 방송이에요. 웃긴 방송. 좀 웃겨야 되는데 그래도. 유익하고 정말 뭔가 다음 세대에게 유익이 되는 방송으로 오늘 방송이 전 제일 너무 좋은데요.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교수님의 꿈은 뭐예요? 교수로 생활하는 시간을 카운팅을 해봤더니 저 이제 10년이 안 남았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계에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현역에서 일할 때 학생들을 더 애정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다. 남는 거는 제자들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이 열매인데 제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 선생 된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학계를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껴요. 지금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책도 써야 돼요. 그래서 논문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좀 쉽게 쓰는 책.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현재 한국교회의 지금 선교적 교회 운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연구하고 분석하고 책으로 쓰는 거를 지금 남아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바빠요. 이거는 좀 사적으로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요. 교수님 은퇴하시면 은퇴하는 그 첫 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첫 해 여름 휴가 때. 제가 이제 사실 은퇴 이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젊은 교수가 벌써 은퇴 이후를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무기력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교수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여전히 65세가 돼도 청년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퇴 이후에 10년 현역은 아니지만은 은퇴하고서도 뭔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있습니다. 은퇴하시면 저랑 캠핑 가요. 캠핑? 그래주면 좋죠. 제가 사실은 좀, 일 중독 약간 증세가 좀 있어요. 전사님이 좀 가자 그러면 갈게요. 진짜. 그냥 고기랑 마시멜로 좀 사가지고 꽂아놓고 이렇게 고맙죠. 장작이나 좀 떼고 있으면 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난 그런 거는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끌어주면은 그런 거는 오히려. 해야겠다. 그거 해야겠다. 교수님 모시고 캠핑 가야겠다. 그런 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편안하게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사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한테서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배워요. 실제로 배우는 거 많아요. 왜 누구나 선생이고 누구나 학생이고 그래요. 교수님 이런 얘기하면 간지러워요.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캠핑 같은데 원하는 사람들 몇 사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런 너무 좋을 데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진짜로. 예. 자연스러움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제가 판 까는 거 잘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전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고 열정이 넘쳐요. 난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좀 달라요. 나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들고 파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질문 2개 나왔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개혁, 교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워. 사실 이렇게 전사님 영상을 보면서 교회 개혁이 아래서부터 밖에서 깨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깨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훌륭한 예화다. 그래서 제가 메모했잖아요. 이거는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제 성결교도 그렇고 뭐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인데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죠. 마틴 루터의 구원론은 굉장히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지나칠 정도로 그 행위 구원에 대한 거는 이제 극복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무 행위를 배제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큰 주제예요. 근데 해야 될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개신교에서 그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잘 자리 잡은 건 사실인데 교회론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뭐 깨트려야 될 성직주의라든지 어떤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의 의식 개혁이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큰 숙제고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서 보는 한계는 목회자들만 그런 의식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에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체냐? 아니거든요. 평신도들이 교회이거든요. 또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근데 평신도들의 의식이 충분하게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의식의 혁신, 그리고 신앙적 삶의 혁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많이 멀었어요. 이거 자꾸 교수가 설교해가지고 미안한데 교수님 오늘 이제 뭐 어떠셨는지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고 네. 근데 이제 걱정은 보시는 분들이 답답한 얘기 참 재미없었을까봐 걱정이네요. 아니에요. 재미를 넘어서서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있는 콘텐츠 말고 꼭 봐야 되는 콘텐츠. 저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누군가 들어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들었으면 하는 콘텐츠로 오늘 너무 전 좋았어요. 네, 시청자분들이죠.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쳐주시면서 저희 같이 끝!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춰서 끝 해주시면 됩니다. 끝! 네. 지금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한 내용은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은 워낙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짧게 제가 간략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걸 제가 링크 걸어 놓도록